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요즘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검찰을 탓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야당 대표여서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유창훈 부장판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다가 이제는 검찰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검찰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느냐, 또 이재명의 갖가지 이 재판 지연 전략, 이런 전략에 대해서 검찰이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잇따라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한 것은 강서구청장 선거가 서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선거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교훈은 얻고 고칠 점은 고쳐야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 침소봉대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더한 걱정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이 또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불안감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걱정, 이런 부분에서 분통도 터뜨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 김인섭에 대한 재판에서, 이것도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모 과장인데, 이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이게 국토부에 강압이 있었다, 압력이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찰 측이 이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을 상대로 해서 또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 국토부의 압박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이게 모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의 권한은 성남시에 있지 국토부에 있지도 않습니다.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좀 서둘러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공문들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라는 것도 증언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자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 국토부가 정말 압박한 사실이 없었느냐, 그때 있지 않았느냐, 국토부 압박한 사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 소위 회유 협박을 한 겁니다. 또 위정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장은 이 법정에 나와서 위정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위정교사로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고 김문기를 몰랐다도 분명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또 국토부의 압박도 완벽하게 어제 거짓말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법정 증언이 나온 이 이전에 이미 이 관계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이미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이 국토부의 압박이 있는 것으로 좀 몰아가려고 했다. 또 국토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 서로 엇갈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회유 압박했다라고 하는 이 검찰 진술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백현동 재판에서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것에 도움이 되는 확실한 증언을 받아낸 셈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계속해서 재판 지연, 위정교사, 증거인멸, 이런 사법 방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사법 처리하지 못할까? 재판도 여러 가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 구속시키지 못할까? 이렇게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데도 이 국회 제1당의 대표를 굳이 구속시켜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판사들의 생각, 이 판사들의 분위기, 이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탓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 탓도 하게 됩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느냐,
검찰에 대해서는 같은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대해서는 여론의 압박이 거셀 수도 있고 또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제한적이긴 하지만 통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판사에 대해서는 판사를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사의 특히 판결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론만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입니다. 판사에게. 지금 판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판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들은 전부 법원 행정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뭐 고의적으로 뚜렷하게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하든지 다른 재판에 관여하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 내규를 위반한 경우에 탄핵이 가능하고 징계가 가능합니다.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여론 이외에는 어떠한 압력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실망할 필요가 있느냐.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검찰이 무능한 것이 아니냐.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이 검찰의 공소장은 거의 충분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정교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소명이 된다라고 했고 백현동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 단지 이재명과 직접 연결되는 그 증거를 찾기는 부족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지만요. 이렇게 검찰도 충분히 한 것이고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라고 하는 이 판사가 그런 결정, 이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판사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판사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재판들이 있고 재판 병합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판사의 재량권으로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여론 이외에는 다르게 강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왜곡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판결이 잘못될 경우에 이 재판부를 탓하는 게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탓하게 되고 뭐 이러다가는 앞으로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또 실패하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또 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오만한 자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쌓이고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면요. 어제 이 재판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분명합니다. 이건 혐의가 분명한 것이고 문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총선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거의 일정상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은 가급적이면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겠지만 총선 이전에는 이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은 나가지 않고 대장동 이 재판은 꼭 나가는 뭐 이런 또 차별화된 전략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재판 지연을 노린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재명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그대로 진행이 된 셈입니다. 또 위정교사를 비롯해서 이 재판 병합 이런 것을 통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재명의 시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느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 공작이라든지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횡령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모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각종 수사에서 증거가 드러나면 이게 사법방해까지 곁들여지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이제 정무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이재명을 또 구속시키지 못하면 더 정치적인 타격이 오지 않느냐. 참 우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사를 하는 검찰의 의무입니다. 정무적인 것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의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법 방해입니다. 이런 사법 방해는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연장선상에서 이 판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아예 판결을 내리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론의 압박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국회 제1당 대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신의 각종 비리를 정치 권력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오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각오를 하고 인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한 번 해서 되지 않으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한 구속, 더 나아가서 재판에서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긴 시간 동안 검찰은 싸워야 하고 공소유지를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할 필요가 있다.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에는 검찰 탓을 할 부분은 없지 않느냐. 탓을 한다면 판사들의 지금 자세, 태도에 대해서 탓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들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다가 내년 총선에서 정말 지는 것이 아니냐, 뭐 또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질 수 없는 승부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을 이겨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동안 실패할 때마다 보여줬던 분열, 갈등, 이런 모습들을 이번에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는 인내하고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혁신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점은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돌아보시면 이 김무성 당시의 당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갈등, 그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다, 분당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 라는 부분을 짚어보면,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김무성 자신이 지금 대선 주자였습니다. 김무성 자신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180석 호언장담을 할 때였습니다. 총선은 모두 김무성 손으로 치른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였습니다. 이 갈등들, 여권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갈등을 일으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든지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있으면 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거 경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선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경쟁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무성의 경우가 그겁니다. 자신이 총선을 모두 치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당 지도부가 있다면 대통령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장사,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좀 일을 잘할 수 있다, 자기가 잘 된다, 자기의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되면 언제나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희생과 인내, 이런 부분도 희생과 인내를 갖고 계속 교정해 가고 조율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여권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고, 공천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공천에 임한다 하더라도 많은 잡음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그 정치 브로커들 모두가 달라붙는 곳이 공천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의 여당,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우려라는 것이 아끼니까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우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이재명 사법 처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판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이게 이 목소리가 가 닿는지 어떻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검찰은 믿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법리에 따라서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면 재청구하게 될 것이다. 또 사법부 판사들도 많은 부분들 이재명의 이 재판 진행을 보면서, 재판 지연이라든지 사법 방해를 보면서 많은 부분 생각을 좀 달리해 갈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보여왔던 갈등, 분열, 자기정치, 공천장사,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야 한다. 그 부분을 막아내고 대통령과 당대표, 당 지도부가 충분히 협력하는 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에서 선거를 치러낼 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도움도 얻는다면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과반 획득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참고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뭐 아무도 참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참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게 또 여론의 힘이 아니겠느냐. 그 여론의 힘이 뒷받침될 때 지금 여권의 지도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지금 여당의 지도부도 그런 갈등이나 분열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하고 확실하게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